어제 장 마감하는 거 보고 첫 마디가 진짜 죽겠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같은 심정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정말 기댈 요소가 없어 보였던 하루였었는데요. 아니 이틀이었었죠. 좀 숨 쉴 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이 거래일간 정말 잔혹동화였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다들 각오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틀간 내리맞을 줄은 다들 몰랐었죠. 그러다가 그나마 약간 확전 혹은 장기전에 대한 공포가 살짝 수그러들면서 유가 진정되고 뉴욕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좀 주세요. 참 어려웠었던 이 거래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또 여겨지는 원달러 환율까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어제와 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증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경계감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성보다도 저는 WTI 유가라든지 혹은 유가 다음에 이 천연가스의 가격의 변동성이 보이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는 극도로 더 경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한 하락 뒤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게릴라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노이즈들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열어두고 보시는 게 애초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기대해 볼 요소는 이겁니다.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 트럼프예요. 네. 지금까지 지난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그 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 아닌 관리를 좀 해오면서 그리고 연준을 압박 아닌 압박을 해오면서 정말로 중간선거에서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욕심을 냈었던 트럼프 행정부인데 이제 와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화될 요소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노이즈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동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틀간의 급락을 그래도 진정시키고 저가 매수세를 가동시킬 만한 요소가 오늘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 전쟁 관련한 이슈로 이게 계기가 돼서 많이 올랐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게 함께 맞물려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이틀간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슈로 올랐던 방산주들도 어제 보면 막 폭락이 나온 종목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빌 언덕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조성호 부장님은 어떤 전략이세요? 일단 지난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폭락을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봤어요. 아니 그 이란 테헤란에 포탄 떨어졌지 강남 테헤란에 포탄 떨어졌냐? 그 정도로 오히려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패닉셀.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신규 주식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돈을 넣고 삼전릭스 현대차 샀죠. 계속 수익이 났어요. 네. 주식 무서운 걸 몰랐죠. 근데 언제 요 며칠에 그걸 보면서 확 냉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각성을 하는 좀 그런 어떤 좀 예방주사로서 물론 예방주사치고는 굉장히 아픈 그런 주사였긴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우려 많았잖아요. 올라서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를 들면 삼전릭스 코스피의 차트가 마치 개별 테마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조정이 안 나오지 했는데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거세게 온 거죠. 거세게 오다 보니까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실 정도로. 하지만 관련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세금처럼 내야 하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좀
그런 어떤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코스피는요. 단기간에 20% 대박앤세일 하는 것만큼 분명하죠. 네. 이를테면 지난주에 정상가로 주식을 사셨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때보다 대체적으로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저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서도 막 열심히 더 간다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18만 원, 17만 원에 못 살 이유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 주식을 사실 때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서 가격 부담, 뭐 지수 혹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쉴 틈 없이 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희망의 요소는 여러 가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진짜 신규 진입을 꿈꾸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에서 선택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포트 전략상으로도 괜찮고요. 종목으로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어떻게 반등의 우선순위 세우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이쪽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코스닥 쪽은 지금 개별 섹터와 개별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는데 네. 일단 반도체를 이야기 드릴 때 먼저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다 했었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손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그 시기에 상승하는 전쟁 관련주 혹은 석유화학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을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쪽으로 가볼까 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봤었을 때 그때 종목을 옮기는 순간 내가 물려 있었던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잘 갔던 종목은 꺾이는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무엇인가임을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나다라고 계속 미국의 M7 기업들의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그래도 AI와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입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자꾸 다른 섹터에서 찾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이고요. 반도체라고 하면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것은 너무 뻔한 대답이라서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신다면 어제와 그제 낙폭이 적은 기업을 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삼성전자가 아니 10%씩 빠졌는데 어떻게 낙폭이 적은 기업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러실 수는 있겠지만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와 같은 하나머티리얼즈.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쭉 보면 지금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은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덜 오른 쪽이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약간 쉬어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덜 빠진 종목군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로는 저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뽑겠고요. 2순위로는 한미반도체는 저는 이미 2, 3주 전에 좀 먼저 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순위로 좀 밀어두겠고 3순위로는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리노공업도 좋겠지만 저는 TSE와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반등 시기에 조금 더 빠르게 회복 혹은 그 이상을 노리신다면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우선순위로 다양한 섹터를 살피기보다는 일단은 반도체 진영에 집중해보자. 탑2는 당연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밀릴 때 덜 밀렸던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을 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의 반등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이틀 동안 역시 이제 삼전닉스, 현대차 지수만큼 빠졌죠. 네. 이틀 동안 20% 박앤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지수가 20%가 급락했다 이제 반등 시도를 할 때 그러면 결국엔 그 20%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을 주었던 주도주를 다시금 뭐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전 닉스 현대차가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뭐 끼워 파는 종목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바구니만 모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서 곁다리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이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예,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건 물론 네이버가 그동안에도 참 못난이 종목이었고 뭐 이랬지만은
네이버를 이제 어제 좀 종가를 보면서 한번 쭉 훑어보니까 6개월로 최저가고요.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장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가서 신발이 세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장에 신을 건 아니고 한 겨울쯤 신는다 생각해도 가격이 원체적으로 사놓을 필요가 있는. 막 딴 건 10만 원인데 이건 2만 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쟁여놓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가격 올라서 더 주고 사는 것보다 일단 지금은 좀 사놓을 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진입을 저울질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다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좀 네이버는 이제 이 가격대라면은 일단 가격적으로는 좀 사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좀 전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뭐냐면 물론 삼성리스 현대차 그룹주가 반등을 주도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나서 반등을 할 때는 반등 초입에는 그래도 이제 낙폭이 과했던 주도주 쪽이 반등하는 듯 해요. 그러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꼭 뉴페이스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사실 그 뉴페이스 쪽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그런 논리라고 보면은 또 네이버도 사실은 이제는 좀 가격적으로 좋으니까 이제 좀 네이버도 좀 적극적으로 이 가격대라면 좀 사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삼성전기, 로보티즈 등등의 종목들이 막 10%씩 급락했던 걸 많이 줄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조금 힘을 좀 으쌰으쌰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동일하네요. 일단은 반등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주력 섹터에서 굳이 다양한 선택지를 두기보다는 반도체로 압축해보자.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진했던 네이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좀 살짝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코스닥 레버리지 ETF 사셨던 분들 네. 정말 충격의 이틀이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요. 어떻게 할까요? 코스닥 인덱스 혹은 개별주 각각의 전략 주신다면요. 개별주는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코스닥X,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사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더 담아보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냐면 만약 지금 증시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앞서 서두에서 좀 이야기 드렸다시피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로 인해 올 수 있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는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뚜렷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나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주가 올라가도 아무 불만 없어요 라고 할 만한 기업이 지금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순환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쫓아가기에는 1월, 2월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맞은 상태에서 쫓아간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통신부품주 뭐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은 방어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매매 전략을 세운다 했었을 때는 지수 ETF를 좀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정부 차원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자국 증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섹터의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한 섹터가 선택이 되지 않을 때 오는 그 포모를 어느 정도 줄이려면 저는 차라리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덜 오른 쪽을 찾거나 그게 아니라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뭐 노란봉투법, 인터배터리 여러 일정 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일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내에서 여러 모멘텀들이 좀 같이 있어요. 바이오 학회들도 있고. 근데 어떤 걸 고르느냐가 너무 고민될 때는 그냥 인덱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분들이야 그 개별 이슈를 또 잘 추적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피로하잖아요. 피로감을 덜어가려면 모든 걸 알고 체킹을 할 수 없으니 인덱스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키워드에서 조성우 부장님의 시각은요? 사실 뭐 어제 뭐 코스닥이 더 안 좋은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지수 레벨을 보더라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긴 했는데 그럼에도 어제 이제 급락을 할 때는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급락이 나오니까 뭔가 좀 또렷해진 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급락은 저도 좀 긴가민가했어요. 이걸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애매했다면 어제 폭락은 이건 그냥 맘 편히 그냥 저가 매수해서 해도 되겠다. 근데 이게 코스닥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요. 다시 이제 코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1000포인트를 하회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수대가 언제냐면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 직전 지수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튀기는 했지만 여기저기서 우려했던 물음표가 무엇이었냐면 코스닥은 고밸류 아니냐? 코스닥이 좀 저평가돼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럼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완전히 고평가 로봇주를 더 잡아 올려야 돼? 아니 뭐 바이오주를 뭐 더 잡아 올려야 돼? 사실 이런 망설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막 이제 1200에도 근접을 했었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1000포인트 아래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이 이제 뭔가 질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냉각 을 할 수 있는 시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사실 최근에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앞 코너에서도 어느 애널리스트분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중소형 저평가 가치주 쪽에 대한 어떤 이런 쪽을 많이 좀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 그런 생각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게, 결국 코스닥이 정말 질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튀어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말 돈은 정말 잘 벌고 있는데 뭐 PER 뭐 2배, 3배, PBR 뭐 0.5배 되는 그런 중소형 저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올라오면서 비로소 코스닥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질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때 뭐 살래라고 했을 때 뭐 삼성닉스, 현대차 뭐 이런 정도의 선택지라면 코스닥은 우리가 뭔가 좀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스닥 쪽이 앞으로 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서는 지금 지수 때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어떤 뭐 섹터나 시총 상위 주로 대응보다는 역시나 조성호 부장님도 ETF로? 예, 근데 당장은 오늘 반등을 하니까 뭘 살지가 궁금하시니까 결국에 AI 로봇 내러티브가 유효하다면 결국에는 뭐 소부장이나 네. 2차 전지가 당장 오늘 수익을 줄 가능성은 높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의 시선들이 옮겨갔을 때는 서서히 이제 그런 쪽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 뉴페이스가 무엇이 될지에 제가 굉장히 관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제가 어느 쪽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조금 윤곽이 뚜렷해지면 제가 방송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시청자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급락하면 수영장에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노는지 판별이 난다. 결국 펀더멘탈이 약한 주식은 바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었네요.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기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등을 한다면 반도체 중심의 대응을 하고 코스닥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수인데 여기서 인덱스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 10% 이상씩 급등하며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미래에셋증권 등에서도 10% 이상의 급등 출발, 거의 시가총액 1위권부터 30위권 내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도 한 8% 정도, 그래도 얼추 따라는 가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네요.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동일합니다. 에코프로 삼천당 제약도 14%, 리노공업 12%, 원익IPS, 펩트론 등에서도 강한 반등을 주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14% 상승권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등락률 상위권으로 넘어가 보죠. 어디로 자금들이 쏠리고 있을까요? SFA, 사피엠 반도체, ITM 반도체 등등의 반도체 종목들 거래량이 아직 많지 않아서겠죠.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뷰노, 하나투어, 선익시스템, 한미반도체 16% 상승세입니다. 증권사들 나쁘지 않네요. 교보증권, 미래에셋 등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아시겠죠? 기존의 주도 섹터 종목군들로 빠르게 회복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4%, 현대무벡스, 리노공업, 에임드바이오, 클로봇 등에서도 좋네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이 현대무벡스가 사실 나쁜 뉴스가 없었는데 시장에 따라 흔들림을 보였습니다만 의외로 한 3거래일 동안 시세 보면 다른 종목보다는 그냥 잘 버티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러한 것이 힘이 좀 드러나면서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포착이 되네요. 블룸에너지 등과 같이 엮이는 비나텍도 오늘 급등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서 기분 좋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프리마켓 분위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결국엔 공포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항상 빠질 때마다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에 대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넘어오면서 특히나 서학개미 분들보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조정이 나와도 장중에 짧게 나오고 끝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중에 조정이 끝나지 않는 이거래일,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뭐 역사적으로도 정말 부담이 됐었던 조정폭이었긴 하겠습니다만 장중의 조정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피하려면 저는 두 가지로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신용 한도 초과가 된 종목분들은 앞으로는 계속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넘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B2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수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와 그제 기준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오니까 신용한도가 막히게 되는 종목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의 단점은 수급이 이어서 붙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ETF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ETF에 많은 비중이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부터 빠르게 반등한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논외로 치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리노공업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반도체 소부장 ETF 내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환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좋은 건 기존에 강했던 대형주들이죠. 삼전닉스, 현대차,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삼성 SDI도 10% 올라주네요. 조성호 부장님은 프리마켓 보시고 요거 좀 중요하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방금 전만 해도 이제 코스피 20% 할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분위기 보면 이제 할인폭이 10%로 좀 줄었네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강한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 강도가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좀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프리마켓의 분위기는 그래도 공포를 견딘 분들에게는 뭔가 좀 보상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의외로 네이버가 시장만큼 동조해서 따라는 가네요. 이건 좀 의미 있어 보여요. 네. 이거는 저 사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려놓고서 또 이게 반등도 못하고 그러면 또 어떡하나였고 좀 약간 민망하지 않나 좀 약간 걱정했었는데 요런 정도면은 좀 네이버는 좀 가격적으로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못난이에요. 이러다가 또 뭐 또 흘러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삼성전자, 뭐 닉스, 뭐 현대차는 뭐 지금 시장 뭐 반등할 때 당연히 뭐 최선호주로 거론을 하겠지만은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충청도 사투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요. 예, 좀 네이버는 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이, 주식 시장엔 착한 거 소용 없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앞서 이제 이러다가 또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멘트 해주셨는데 그거는 취소 퇴퇴퇴 한 번만 해주시죠. 어떤 거 말씀이세요? 그 멘트 취소 퇴퇴퇴. 네, 취소 퇴퇴퇴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주주분들 이런 때라도 시장만큼은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고요. 주가 등락률 상위권에 그래도 약간 ESS 등의 종목들도 올라가고요. 우주, 로봇,
뷰노, LNC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IT센 글로벌 얘기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IT센 글로벌 AS 차원에서 태성과 함께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태성은 제가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 계신 분들이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없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매수하기에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판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이 다음 분기에 실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태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 부장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선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들이 아예 없어졌다라기보단 네.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좀 이틀 동안 대형주 위주의 조정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시세가 좋았었던 그리고 잘 버텼었던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IT센 글로벌은 제 영역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AS는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시되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 두루두루 종목군들과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득 이제 저희가 3월 달을 떠올려 봤을 때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조성호 부장님. GTC도 있고요. 인터배터리도 있고 노란봉투법 등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3월 전반적인 전략에서 어떻게 좀 비중들을 짜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이제 좀 스케치를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3월부터 한 6월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별 어떤 섹터별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쭉 이렇게 플로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뉴페이스가 분명히 나타날 만도 하다. 그리고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가 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사실 뭐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좀 기대감이 떨어지긴 네. 했습니다만은 미중 정상회담을 또 전후로 해서 또 뭐 북미 대화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또 관련 어떤 정책들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반등은 대형주 중심으로 당분간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봄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좀 중소형주가 대거 좀 한 번 정도 좀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스케치만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좀 아직은 이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윤곽이 드러나면 꼭 나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변동을 보일 때 더 큰 확신을 이제 많이 이제 세워주시는 것 같아서 또 전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가면서 어느 정도 오늘장에 대해서 좀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프리마켓 시세를 봐서 평온해진 건지 두 분과 전략을 세워서 평온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반등은 달갑게 느껴지네요. 자,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IC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